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폭 구조 중 내압 방폭 구조 및 충전 방폭 구조의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압 방폭 구조의 기호는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압 방폭 구조는 알파벳 D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충전 방폭 구조는 무엇을 사용하냐면 Q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추가적인 것들을 외워줘야 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유입 방폭 구조. 유입 방폭 구조의 기호는 O를 사용하고, 그 다음은 안전증. 안전증은 뭘 사용하냐면 그 다음에 본질 안전. 본질 안전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IA 또는 IB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암기를 해보자면 압력 방폭 구조는 P를 사용한다까지도 같이 정리해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중에 인간과의 불완전 분석 가능 도구를 4가지 쓰시오 했는데, 이때 구하는 팁이 무엇이냐면 T가 들어간 것은 무조건 골라낸다 생각해서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FTA, 2번 ETA, 4번 THERP, 그 다음에 8번 MORT가 답이 된다라는 걸 골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사업장의 근무 및 재해 발생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이 사업장의 도수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도수율은 우리가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공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도수율 공식은 무엇이냐면 연근로 총시간 수분의 재해 건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근로 총시간 수는 평균 근로자 수 곱하기 1년간 근로시간을 곱해주면 되는 것이므로 500 곱하기 3000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재해 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재해 발생 건수인 3을 곱한 다음에 도수율은 100만을 곱하기 때문에 10의 6제곱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2라는 답이 나오기 때문에 2라고 적어서 답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에는 정전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정전기 방지 대책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4가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접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접지. 두 번째는 가습을 해주는 것이 있겠죠. 가습. 그 다음 세 번째는 제전기를 사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전 방지제 사용. 마지막으로는 도전성 재료를 사용합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알맞은 4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표지 중 응급구호 표지를 그리시오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글자로 표시하고 크기에 대한 기준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안전보건 표지 중 응급구호 표지는 먼저 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앰뷸런스 표시를 그려주면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색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탕색은 무슨 색으로 해줘야 되냐면 앰뷸런스 색깔이기 때문에 녹색으로 해줘야 되고, 그 안쪽은 흰색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지나가다가 앰뷸런스가 보이면 이것은 녹색이고 안쪽은 흰색이다라는 것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채용 시에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 내용을 4가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암기법을 활용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채용 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용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먼저 자리를 정리정돈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을 청소해 줘야겠죠. 자기 자리를 정리정돈하고 청소한 후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예방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예방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 작업을 개시해야 되는데, 작업 개시 전에 한번 점검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 개시 전 점검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 자, 그래서 채용 시는 어떤 식으로 암기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채용 시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그게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그래서 산업안전 예방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 작업 개시 전 점검에 대한 사항을 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는 무엇이냐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적혀진다 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사업장의 근무 및 재해 발생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이 사업장의 강도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강도율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풀어낼 수 있겠죠. 강도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연근로 총시간수분의 근로손실 일수로 구할 수가 있는데, 연근로 총시간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평균 근로자 수 곱하기 1일은 8시간, 그 다음에 1년에 250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250일을 곱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분자에는 근로손실 일수가 적혀져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에 있는 100일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강도율은 연천인율과 마찬가지로 1000을 곱해주면 공식이 완성이 됩니다.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125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별다른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항상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강도율은 0.13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현한다고 했을 때는 0.125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FT도에서 컷셋을 모두 구하시오. 자, 컷셋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게이트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G1은 AND 게이트, G2도 AND 게이트, 그 다음에 G3 AND 게이트, G5도 AND 게이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G4는 OR 게이트가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자로 먼저 표현하게 되면 G1은 G2, G3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G3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G3는 지금 AND 게이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G4와 G5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G3는 G4와 G5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G2, 그 다음에 G4, 그 다음에 G5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각각에 있는 것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G2는 AND 게이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괄호로 표현해서 11, 12, 13으로 표현하면 되고, G4를 보게 되면 OR 게이트이기 때문에 세로로 표현하면 됩니다. 14, 15. 그 다음에 G5도 마찬가지로 AND 게이트이기 때문에 16과 17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14를 통과하는 괄호로 쭉 가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때 아래로 내려가서 통과하는 것을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적어주면 되냐면 첫 번째 14를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11, 12, 13, 14, 16, 17, 그리고 한 가지 더는 15를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11, 12, 13, 15, 16, 17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4가지를 쓰는 문제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기법을 활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갱스터가 있었습니다. 1급 거물인 갱스터가 있었는데 이 갱스터가 큰일이 났습니다. 이렇게 외워주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1급 거물은 일체형 거푸집의 암기법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첫 번째 갱은 갱폼, 그 다음에 스는 무엇이냐면 슬립폼, 그 다음에 턴은 터널 라이닝 폼, 그 다음에 큰일남의 큰은 무엇이냐면 클라이밍 폼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